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전기차 메카인 제주가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개막한 전기차 엑스포에서는 자율주행 전기차와 초소형 전기차 등 2세대 모델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앞뒤가 구분이 안 가는 특이한 모양의 전기차. 문을 열고 들어가자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입니다. 각종 센서와 최첨단 시스템이 장착돼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달리거나 서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에 사람이 있으면 이거 갑자기 멈추고. 네, 지금 앞에 이렇게 지금 계셔서. 전기차 엑스포에는 국내외에서 150여 업체가 참여해 최신형 전기차와 전기 농기계, 충전 시스템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기차 엑스포에서는 특히 각양각색의 초소형 전기차 이 모빌리티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인승이나 2인승으로 크기가 작은 반면 연비도 좋고 보조금을 받으면 차 가격이 1,0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용이나 가까운 나들이에 적합해 시승장에서도 단연 인기입니다. 그게 가격만 제대로 맞는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에는 타고 다니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무난할 것 같은데. 제주 지역 업체는 3D 프린팅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기술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배터리나 모터, 바퀴 등을 제외한 외부 골격을 모두 3D 프린팅으로 제작해 조립하는 방식이어서 대형 공장을 짓지 않아도 가격은 낮추고 제작 효율은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3D 프린터로 만든다라는 거는 제주에도 자동차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공장 시스템 형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차 특구로 지정을 앞둔 제주도, 전기차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관련 산업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엑스포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오는 11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외 150여 업체가 참여해 최신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 등을 전시하고 3D 프린팅으로 전기차 제조 과정을 시연합니다. 또 전기차 자율주행 포럼과 한중일 전기차 포럼 등의 회의를 비롯해 전기차 구매 상담, 전기차 시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제주 지역에 한때 한라산 노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자 제주도가 포획을 허용했었는데요. 노루를 포획한 뒤부터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돼 6년 만에 포획이 다시 금지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의 상징이었던 노루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용된 것은 지난 2013년 7월. 1980년대 멸종 위기에 처해 보호운동이 시작된 뒤 급격히 늘어나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골칫거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노루 숫자는 지난 2009년 12,800마리에서 2015년에는 8,000마리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800여 마리로 적정 개체수인 6,100마리보다도 적었습니다. 6년 동안 7,000마리가 포획된 데다 차량 사고로 2,400마리가 줄었고 천적인 들개가 늘면서 자연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일단 1년 동안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에서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노루 적정 개체수를 재산정하고 로드킬 차단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이며 그 피해보는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 시설과 피해 보상금을 확대 보상할 방침입니다. 노루 포획을 처음부터 반대해온 환경단체들은 포획을 영구히 금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에만 서식하고 있는 특산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도에서 멸종하게 되면 지구상에서 멸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생물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농가의 피해가 여전하다며 포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노루 포획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지역 도축장에서 은퇴한 경주마들이 도축되는 과정에 동물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논란과 관련해
축협과 마사회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축협은 도축장에서 경주마 구타를 금지시키고 경주마가 다른 말의 도축 상황을 볼 수 없게 출입문을 폐쇄하도록 직원들을 교육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마사회도 말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은퇴한 경주마를 추적 관리하며 승용마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도축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중기획 혼디 맹글게 마심 제주 순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입 인구와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생활 쓰레기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도민과 관광객들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작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레길 주변 바닷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플라스틱 페트병과 일회용품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관광객들이 늘면서 이처럼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생활 쓰레기는 하루 1,300여 톤으로 5년 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올레길 인근 커피숍인 이곳에서는 주문한 커피를 밖으로 가져나갈 경우에는 특별한 종이컵에 담아줍니다. 친환경 성분으로 특수 제작돼 100%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컵입니다. 이런 일회용 컵이나 그런 쓰레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바위 사이에도. 그래서 이런 거 쓸 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죠. 깨끗하게 제주를 가꿀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이컵은 폴리에틸렌으로 코팅돼 재활용이 어렵지만 이 카페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100% 자연 분해돼 화장지나 복사용지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재활용 종이컵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도넷 카페는 모두 50곳. 일회용품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특히 여행자들. 제주라는 청정 이 자원을 황폐화시킬 텐데 걱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제주올레와 한국관광공사 등은 플라스틱 프리 아일랜드 목표를 정하고 머그컵과 텀블러 사용은 물론 재활용 종이컵 사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인 컵이나 아니면 텀블러로 이거를 대체를 해나가고 이거에 따른 광고만 캠페인과 어떤 인센티브 또 이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이 돼 나간다면 눈에 띄게 그리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쓰레기 섬의 오명을 안고 있는 제주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광주시 교육청에서 4.3과 5.18 평화인권교육으로 전국을 잇따를 주제로 2차 공동포럼을 엽니다. 이번 포럼에는 이성문 제주도교육감과 장휘구 광주시 교육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4.3과 5.18 교육의 전국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5.18 수업 현장도 방문합니다. 전에 집에들 동전 저금통 하나씩은 있으셨죠? 요즘 동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회수하는 동전도 적다 보니 매년 동전을 만드는데 동전 가치보다 더 비싼 수백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은행. 집에 고이 잠자고 있던 동전들이 모처럼 빛을 봤습니다. 따로 쓸 일이 없다 보니 저금통에 모아두는 것이 일상. 동전이 생기면 저금통장에 넣어놨다가 어느 정도 차면 그걸 뜯어갖고 가지고 은행으로 와서 동전보다는 카드를 이제 또 많이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쓰고 이렇게 좀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과거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며 동전을 모았지만 이젠 하도 안 쓰다 보니 동전을 모아야 하는 상황.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지난해 말 국민 1인당 주화 보유량은 441개입니다. 동전 구하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아 시중은행도 난감합니다. 운반 비용인 거죠.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은행 용어로 자금 청구라는 게 있는데 동전을 청구를 하면 그거를 운반을 해서 은행으로 가지고 오려면 그에 따른 부대 비용으로
동전을 새로 만드는 데는 매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집에 묵힌 동전들이 절실한 이유. 지폐와 동전을 합쳐서 1,000억 원 이상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중에 동전이 차지하는 게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한 500억 이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엔 동전 173억 원어치를 만드느라 241억 원이 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역설. 한국은행은 지난 10년간 동전 교환 운동을 통해 총 31억 개 동전을 회수해 매년 280억 원 정도 아꼈다고 밝혔습니다. 5월 한 달간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의 동전을 가져가면 지폐로 바꾸거나 계좌 입금, 모금도 가능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갈수록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6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료 습도가 35%를 밑들고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이 시각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습니다. 15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한낮 기온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 15도, 동부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정도 높고요. 한낮에는 북부와 서부 20도, 남부와 동부 21도를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14도에서 출발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5m 이하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기상 상황은 좋은 편으로 항공기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현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현 전 실장에게 금품을 지원한 건설업자 고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부장판사는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4살 양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 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의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려 하는 등 30분가량 진료 행위를 방해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 제주도 차원의 주민공청회가 이달 말 열립니다. 제주도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로 주민보상과 이주사업, 배후도시 조성, 공항 운영권 확보 등 6개 분야 2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난달까지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고사목 14만 3천 그루를 제거하고 3천 헥타르의 나무 주사를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거된 고사목은 전량 파쇄돼 목재 자원으로 활용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7월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의 서식 밀도를 줄이기 위해 항공과 지상 방제를 실시합니다. 서귀포시는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 600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는 올해 공공근로 사업 채용 인원의 2배이며 추경 예산과 복권기금 등 56억 원이 투입됩니다. 채용 분야는 시설물 관리와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등인데 신청 자격은 재산 2억 원 이하면서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민에서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만 18세 이상 도민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병원체 유입 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외 여행객이 휴대하는 모든 물품을 검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돈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400여 명에 대해 고용 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발생국 방문 시 5일간 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사항 준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일본 온라인 여행사를 활용해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익스피디아 등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 제주 홍보 페이지를 만들고 회원들에게 제주 홍보 뉴스레터를 발송하며 여행지 검색어를 분석해 마케팅에도 활용합니다. 올해 1분기에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15,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4% 늘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